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나이 드는 것을 좀 다르게 보는 시각에 대한 거예요. 그냥 늙어간다 이게 아니라 마치 과일처럼 익어간다는 거죠. 네, 맞아요. 시간이 흐르는 것 이상으로 그 경험과 지혜가 쌓여서 삶이 더 깊어지는 과정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말씀하신 대로 익어가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좀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찾아보는 게 목표랄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바로 그 삶의 질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인생 후반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지 여러 조언들을 담고 있어요. 핵심은 진짜 숫자가 아니라 경험 그리고 성숙입니다. 네.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지속적인 학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이제 와서 뭘 배우나 이런 생각이 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여기 사례를 보면 일은 넘으신 어머님이 스마트폰을 배우셔서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훨씬 가까워지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정말 보기 좋네요. 그게 단순히 기능 하나 배우는 걸 넘어서 정서적인 연결도 주고 또 뇌 건강에도 좋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배움에는 정말 늦은 때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바로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기서 좀 흥미로운 건 몸이 아플수록 오히려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약간 역설적이죠? 네. 아플수록 움직여라. 좀 의외인데요. 네, 근데 서울의 한 요양병원 사례를 보면요. 어르신들이 그냥 가볍게 걷는 운동을 꾸준히 하셨는데 신체 기능이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매일 막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루에 한 10분, 20분이라도 괜찮아요. 가벼운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근육 유지나 심폐기능 강화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노력이 정말 큰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군요. 꾸준함이 중요하네요. 그런 신체 건강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이 적극적인 사회 활동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은퇴라고 나서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요. 그게 사실 우울증이나 심하면 치매 같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도 높인다고 해요. 무섭네요. 그래서 가족이나 이웃하고 자주 교류하고 지역사회 활동 같은 데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연구들을 봐도요. 실제로 이렇게 활동적인 분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건강하고 심지어 수명도 더 길다는 결과가 있어요. 와, 봉사단이나 동호회, 동창 모임 같은 거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게 외부와의 연결이라면 네 번째는 이제 취미생활인데요. 이건 좀 내면의 만족감을 채워주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취미생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아니면 정원 가꾸기 이런 활동들이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창의성을 발휘하고 또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해주잖아요.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고요. 그러네요. 몰입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68세 여성분이 정원 가꾸면서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찾으셨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몰입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뭐랄까, 삶의 활력소 같은 거죠. 활력소. 좋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다섯 번째는 뭔가요? 아까 외부와의 연결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바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요? 그냥 얘기 나누는 걸 넘어서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뭘 좋아하나 관심도 좀 가져보고 같이 뭔가를 배우려는 그런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아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배우는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교류를 하는 어르신들이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또 삶에 대한 태도도 더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네, 인상 깊네요. 그럼 여섯 번째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인생 경험 공유예요. 살아오면서 쌓인 당신의 그 경험과 지혜 있잖아요. 네네. 그게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군요.
그럼요. 그걸 뭐 글로 쓰든 아니면 그냥 이야기로 들려주던 그렇게 나누면서 타인에게 도움을 줄 때 느끼는 보람 있잖아요. 그 기쁨 또한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와, 정말 그렇겠네요. 경험을 나누는 것. 자, 이제 마지막 7번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마지막은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기분 전환 문제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사하는 태도가 실제로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강력한 권장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마음가짐이 실제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네, 예를 들어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작은 기쁨이라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리고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한두 가지라도 떠올려보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죠.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결국 마음먹기 달렸다는 말이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7가지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지속적인 배움, 규칙적인 운동, 또 활발한 사회활동, 취미생활, 젊은 세대와의 소통, 경험 나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감사까지.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익어가도록 만드는 요소들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방법들이 각각 다 중요하지만 또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함께 실천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네, 나이가 된다는 게 그냥 쇠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깊어지고 익어가는 멋진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관점. 다시 생각해도 참 희망적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당신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이야기들 중에서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끄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당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숙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변화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